그분이 그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불륜의 당사자인 남편도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절반 받잖아요. 아내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들어온 거니까 그 상간남도 무죄인 거예요? 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그래요. 예전에 동전에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되게 많아요. 나서 어떻게 사냐? 중고등학생 일진들이 이제 후배들 여자 중학생들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만 되게 흔한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 의외로 많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시부모 또는 처부모가 부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장모님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맞벌이여서 아이 돌보는 일을 장모님이 맡아주셔가지고 장모님이 이제 평소에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입을 했는데 이제 장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나서 장모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이제 무죄로 나온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은 공동 거주권이 형성돼 있는 거라 부부 모두에게 거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장모님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아 저런 거는 괘씸죄로 걸어야 돼. 잠깐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간통과 관련해 가지고 상간남이 집에 들어와서 간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판례대로 하면요, 판사님. 공동 거주하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엄마가 들어온 거니까 무죄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들어온 거니까 그 상간남도 무죄인 거예요? 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그래요. 예전에 동전에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말도 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오냐 용기가 대단하다. 그죠? 되게 많아요. 나서 어떻게 사냐? 되게 많아요. 종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 다 주거권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의 동의가 있어야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간통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남편은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사를 추정해서 이 경우에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는데 이번에 바뀐 판례가 뭐냐? 어떤 간에 집에 있는 아내가 예를 들면 상간남을 끌어들였으면 집에 있던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면 평온하게 이때는 이게 주거권을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가장 많이 고소했던 게 뭐냐면 이거 주거침입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처벌을 못 하게 됐어요. 애매해졌네. 아니 왜 집에서 그래? 억울하겠다. 근데 어디 일단 가든지.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지옥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의뢰인은 실제로 예. 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집에서 못 살겠다 해서 그 집을 처분하고 맞아요. 가구도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나 같은 그렇게 되죠. 근데 주거침입자가 사실상 평원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상간남을 집에 들인 게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거를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게 과연 주거의 평온을 과연 침해하지 않는 행위인가라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새는 좀 다양화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으로 딱 1,000, 3,000, 5,000 이렇게 딱 세 분야로 나눴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딱 있었어요. 이렇게 사건을 보잖아요. 양쪽을 본 다음에 얘가 잘못했네. 이러면 1,000입니다. 아 그냥 얘 좀 잘못했네. 그쵸? 지금 강세를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얘가 잘못했네. 얘가 약센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잘못했네. 이러면 보통 한 3,000이에요. 그리고 5,000이 있어요. 사랑인가? 야, 이건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예. 요 정도 해야 돼요. 5천이 잘 안 나온 액수에 지금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양육비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점점 애기가 크잖아요. 면접 교섭하러 한 달에 한 번 가고. 근데 점점 나랑 다른 거야. 네. 아 어머나. 얼굴이 달라. 아이고. 그래서 아주 뒤늦게 이혼하고 몇 년 뒤에야 그거 내가 했어요. 아니구나. 진짜 확인. 근데 내가 아닌 거야. 몇 년을 키운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닌 사람 양육비를 몇 년 동안 청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 양심이 없. 너무 방금 이런 표정 지으면 얼마 나왔다? 이번에 5천 나왔어. 저는 5천짜리 사건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상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분이 그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판사님이 5천만 원을
예, 선고하셨어요. 근데 이미 뭐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네. 아, 죽어야만 맞는 거예요? 죽기라도 해야 5천 원 그럼 받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불륜의 돼. 당사자인 남편도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반 절반 받잖아요. 절반 더 받지. 이게 뭐야? 그렇죠. 뭐야? 자식들은 성년자였나요? 자식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죠. 네, 남편이 결국은 다 받게 결국엔 되는. 남편이 결국에 다 가져갔네요. 미성년자면. 그러네.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남편 패소하고 웃었겠네. 패소하고 무슨 웃었겠네 일이냐, 진짜. 진짜. 오히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을. 호학행위라기보다는 대학행 사례를 하나 아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횡령. 제대로 횡령했구나. 이게 제대로 횡령 사안인데요. 그 옛날에 자문을 해주던 회사에서 네. 그 실적 에이스인 직원이 네. 또 해외 출장을 가면서 네. 자신의 불륜녀를 데리고 가서 법인카드로 모든 출장 여비를 결제했어요. 맞아. 예, 그게 발각이 됐죠. 예. 그런 사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단 난리가 났죠. 그런데 고소를 안 했어요. 왜? 그냥 거기 회장님이 그냥 불문에 붙이라고 해서 일을 너무 잘. 얘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불문에 붙인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 노변 사건 중에 뭐 상간녀가 아이들을 스토킹한 적도 있다고요. 예, 그 너무 스토킹 악마의 처벌법 아이를? 시행 전이었었는데 네네.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네. 근데 아내는 이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 이혼을 거부해요. 네. 그 상황인데 이제 상간녀가 아들한테 찾아가요. 학교에 찾아가서 너네 엄마 어차피 일찍 죽을 거니까 몇 살? 빨리 이혼해줘라. 어머머머. 아. 아들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와. 와 진짜 도라이다. 예, 그래서 와 진짜 도라이들 많구나. 이게 문제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는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정도로만 해결했었거든요. 아 그게 끝이에요? 형사처벌은 못하고? 소송 네. 안 했어요? 어머나. 예, 그냥 민사적으로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위자료 상간녀 소송이랑 접근금지 가처분 이거 두 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니까 이거 가능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처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스토킹은요 부부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네네. 헤어진 연인들 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은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혼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결혼하는 사람이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첩장에 보면은 계좌번호가 예. 있잖아요. 어. 신부 측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메모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입금자 명을 바꿔서. 네, 몇 그런 우와.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긴 주나요? 1원씩. 이런 여인. 만 번을 보내도 만 원이네. 보낼 수가 있으니까 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리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지훈 변호사님은 이런 상담도 받아보셨다고. 남편이 재미없어서 이혼하고 싶다. 그렇죠.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결혼할 때 배우자가 나보다 좀 위에 있었는데 그걸 되게 크게 본 거죠. 아,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주다니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뭐 하시던 사업도 되게 잘 되고 근데 남편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였어요. 근데 내가 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그것을 그런 인생을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남편 그제 와서 황당하네. 예, 후회가 되는 거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미를 찾다가 이제 불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혼이 됐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아, 왔다고? 근데 불륜을 했는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아유. 이혼이 그러니까 안 돼. 남편은 나는 이혼하기 싫으니까 너는 유책 배우자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 그냥 산송장처럼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벌을 거예요. 주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둘 다 너무 괴롭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유책 배우자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가 이혼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이미 깨진 건데. 이미 깨져도. 근데 그거를 이제 최고의 복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누구 주라고 이혼을 해줘? 네, 맞아요. 네. 이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갖다가 꼬투리 잡는다는 거예요. 공동생활비 카드에서 왜 마트에서 네 생리대를 왜 샀냐? 아, 여성용품. 여성용품 자기 거 샀다고. 그러면서 6,300원 다시 넣어놔. 어머. 부부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1,300원. 1,300원 다시 넣어놔. 네 거니까. 공동 비용이 아, 아니야. 너무 정없다. 이런 것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못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허. 근데 아이가 누군가를 원했는데 그분이 안 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슬픈 질문을 해요. 둘 다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 이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가사조사 같은 걸 실시를 해서 한 명을 설득을 해요. 하죠, 그렇죠. 아빠가 좀 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 보이니 키우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한 명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요. 아니면은 협박을 해요. 법원에서도 그냥 기관에 애들 보내버린다. 막 이렇게 이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맡아달라라고 사정을 하는 쪽이죠. 사실 이런 구하라 씨 사건 네.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순직하는 경우 네. 그러면은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나타나요. 순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나셔서 결국 그 돈을 받아가는 일이 사실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어이가 없네. 근데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뭐 현재 현행법상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 부모가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예. 순직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50%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법 안에서 너무 뻔뻔하게 지급을 받으신 거죠.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셨는데 32년 만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신청해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유족들이 제기를 해서 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법에서, 등에서 네. 개정이 돼서요. 예,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급여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무원에 한해서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모를 상대로 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자매인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매가 2살, 5살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면서 두 자매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된 과거 양육비는 두 사람 합쳐서 7,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네. 그래도 그거라도 초회내게 했네요. 예, 그거를 토해냈고요. 그다음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연금도 제한되게 제한되고. 되었어요. 아, 너무 잘했다. 잘했다. 잘 되고.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네. 톡방에 안 끼워주고 예. 빼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채팅방에 아예 이렇게 뭐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이 초대를 해요, 피해자를. 그래서 그 안에서 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더 많은 거고 또 빵 셔틀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네. 네. 데이터 공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제한된 이제 그 요금제를 쓰잖아요. 테더링? 네, 그러니까 핫스팟. 테더링이나 핫스팟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무제한 그 요금제에 가입하게 강요를 시키고 그것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의 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 어플 이용한 신종 수법도 있거든요. 예? 이게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제 방법에 대면 결제로 신청을 해놓고 피해 학생한테 그 배달 음식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받고 그거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글쎄 하는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역 앞에 모텔들 있잖아요. 모텔 위쪽에 이제 달방이라고 해서 장기 투숙 잡아놓는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 가보면은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중고등학생 일진들이 이제 후배들 여자 중학생들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만 되게 흔한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 언니가 그 후배들을 그렇죠. 시킨다고? 네, 저는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이 하고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고 이건 애가 아니야. 실제 성매매도 하지만 조건 만남이라고 해놓고 성매수자 남성이 오면은 협박하는 거지.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일도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고등학생 되면은 또 고등학교 애들이 후배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해요. 가출한 여중생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시킵니다. 아우, 너무 비극이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절대 학폭에 가지 않아요. 왜냐? 이 학폭에 제소해줄 학폭을 청구해줄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교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줘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먼저 보호하고 먼저 나서야 될 울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한 뭐 교사분이 좀 게을리하고 좀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들
부모가 오히려 좀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대해서 사건을 그르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를 좀 국민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